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예상을 훨씬 웃도는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소폭의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되고 발표되고 있는데요.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월 16일이었죠. 국내 하루 확진자 62만 명에서 그래도 많이 지금 떨어졌습니다만 강원도 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오늘 오후 7시 기준으로 해서 8,7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돼서 도내 총 확진자는 23만 5,654명입니다. 네. 최근에 일일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 이제 발생하고 있고 확진자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신속 항원 진단 검사를 결과를 양성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검사 체계를 전환한 결과 지난 3월 16일에는 도내 확진자가 13,745명으로 다 최대로 다 좀 나온 기록이 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 확진자가 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감소 효과로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18세 미만,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도 내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어제보다 오늘이 30%는 조금 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점이 언제쯤 올까? 정점을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는데요. 강원도 내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음 달 4월 3일까지를 정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그 중에는 일일 확진자가 53만 한 8천 명 최대 나오는 숫자를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도의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완만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경향인데 정점 이후에도 완만하게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라든지 그 사망자 같은 경우에 증가는 통상 확진자가 많이 증가해 난 다음에 2주 내지 3주 또 아니면 뭐 1주 내지 2주 간격으로 다 좀 사망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 경우에는 도내에서 최다의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최대로 다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일까지는 정점의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상이 부족해져서 강원도 내 의료 체계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우려도 되는데요.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강원도의 그 병상 가동률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47%인데 중환자 병상이라든지 준증 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98%로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중등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상 가동률이 40%라서 중등증에 있는 그 병상을 중환자라든지 준중증 환자 병상으로 다 이제 전환을 좀 해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상에서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병상 확보 효율화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환자별 특성이 좀 있습니다. 투석을 좀 필요로 하는 확진자가 있고 그래서 23개의 병상을 좀 확보를 했고 외래 투석센터도 3개소 특히 소아하고 임산부의 그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병상을 20병상을 별도로 추가로 확보하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와상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병 환자 특수병상 이런 걸 요구하는 병상을 그래서 저희가 101개의 특수병상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재택치료기관의 그 집중관리를 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재택치료관리기관도 44개 기관에서 9,575명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봐서 중환자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체계로 좀 전환이 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통계 강원도 내 사망자
320분을 지금 넘은 상황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데, 자, 주로 어떤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접종을 받은 분, 안 받은 분의 경우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도내고 오늘까지 사망자가 370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60대 이상 연령층이 349명으로 한 94%를 좀 차지하고요. 네. 사망자 중에서 이제 미접종자라든지 1차 접종자 되시는 분들이 한 228명으로 62%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 확진자의 그 60대 이상의 규모를 보면은 19.19%를 차지하는데 이 확진자의 6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94%. 그래요. 그다음에 그 미접종하신 분들이 전체 확진자에서 한 5.5%에 불과한데 네. 이분들에서 나오는 게 62%라서 확실히 그 미접종하고 고령층 중심으로 다 사망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령층 미접종 본인과 또 가족 여러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폭 완화됐습니다. 예. 오늘 저녁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말씀 바랍니다. 아직 뭐 정점은 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행 규모라든지 보면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 큰 폭의 완화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소상공인들의 그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사적 모임을 6명에서 8명으로 다 이제 소폭 좀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 달 4월 3일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정점 이후에 이제 확진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을 좀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좀 그 후에 네.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 단계가 앞으로 있습니다만 예. 보건 관계자, 방역 관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정점을 지나지 않았는데 소폭이라도 완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의료 체계에서는 이제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분들은 네. 좀 완화의 폭이 너무 좀 적지 않느냐 네.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그 지금 현재 확진자 나오는 추세라든지 중환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네.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지금 완화도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네.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비판적인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참 고려사항과 고민이 많은 부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을 지금도 당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왜 필요한지 끝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방 접종을 보게 되면 그 확진자 경우 같은 경우 중환자라든지 사망자 이런 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네.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3차 접종률을 완료한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치명률이 0.08이고 일반 독감 같은 경우도 0.05에서 1%로 해서 그 접종을 하신 분들은 거의 일반 독감하고 비슷한 게 나옵니다. 네. 다만 그 미접종 하신 분들의 치명률을 보게 되면은 계절 독감의 치명률보다 5에서 7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민들께서 좀 3차 접종이라든지 4차 접종이 예약되신 분들은 네.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으시기를 좀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은 위해서는 예. 물론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본격적인 예. 완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 마지막 고비 잘 넘겨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